2021년 3월 22일 월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참 오늘 방송이 좀 파란만장했습니다. 사운드가 안 들려가지고 마이크 어떻게 잡았는데 사운드가 안 들려가지고 정말 애를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 이제 영상을 통해서 자주 청취하셨다거나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 그 품질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그런 피드백 많이 받습니다. 댓글로. 붕어 형 좀 마이크 좀 좋은 거 주시지. 자꾸 얘기할 때마다 순간순간 이렇게 뭔가 튀는 소리가 난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잡으려고 어제 방송하자마자 이거 잡으려고 정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세팅해가지고 들어보고 세팅해가 들어보고 이거 반복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상태를 제가 세팅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방송을 보시게 되면 그런 특유의 파열음 같은 거 안 들리실 겁니다. 지금 혹시나 들리시면 말씀하시고요. 혹시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찢어지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면 말씀하시고, 지금 요거 이제 진행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괜찮다고 하거든요. 듣기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태로 이 세팅으로 아마 계속 이제 썰방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거나 듣기 거북하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바로 썰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닉네임은 피지컬리님, 피지컬님이나 부를게요. 피지컬님. 피지컬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여지껏 살아온 어떤 과정을 그냥 글러 적으신 거예요. 약간 자기소개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보다 약간 양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경험담을 적어주신 피지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적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물리치료사 직장인설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서울서 살다 7살 경기 남부로 영문도 모른 채 이사하였습니다. 7살부터 살게 된 경기 남부에 현재도 부모님께서 사시며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 매일 힘들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마땅한 직장 없이 잠깐 발이 좀 이상하네요. 직장 없이 계시셨고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여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외가의 힘을 빌려 살고 있었습니다. 돈 문제로 부모님께서는 항상 싸우셨고 제가 9살 때 서로 말리려다가 격한 상황이나 싸대기도 맞았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얻는 최고의 직업이 변호사, 의사이니 저는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 집안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에 전혀 재능이 없었고 오히려 예체능 쪽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부로 상장은 못 얻었지만 축구대회나 만화 경시대회, 미술활동을 하면 상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체능을 살려 먹고 살고 싶다고 하면 정신 차리라는 소리와 함께 혼이 났었죠. 더구나 학급은 8살부터 지속된 학교 폭력에 의해 저는 학업에 대해 갈수록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영어와 역사를 잘하여 이 분야에서는 전교에서 놀던 저는 고치겠습니다. 주변인들의 심한 폭행과 괴롭힘으로 나날이 자신감은 떨어지고 그와 동시에 성적도 떨어졌죠. 성적이 발표되는 날 항상 부모님께서 싸우셨습니다. 다 너 닮아서 이런 거라고. 아들은 꼭 죽도록 공부해서 성공해야만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학교 폭력을 사실대로 말하면 당시 양아치들이 나이프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었고 저는 두려움에 끙끙 앓고 살다 중학교 되는 시절 먼 나라 이웃나라 역사책을 보며 혁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피 끓는 청소년 시기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며 어차피 뭐래도 맞고 당하는 인생 너희들도 당하라며 의자로 기습적으로 때리기 샤프심을 자고 있을 때 찌르기 맷집으로 달린 몸으로 어떻게든 한 대 때리려고 악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니 양아치들이 잠잠해지더니 반축구대회 리그로 자신들의 실력을 뽐내며 당시 약한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약한 친구들보다 우월성을 강조해서 제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상대방 공격을 막아내며 반을 총 등수 2위까지 올립니다.
축구로 복수를 하고 축구로 인정을 받으니 고등학생 올라가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하는데 2년 가까이 축구만 합니다. 그러다 성적을 보고 이러다가는 대학 진학을 못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2학년 가을부터 내신을 쌓고 봉사활동을 나가면 항상 병원에 나섰습니다. 보건계열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건 확실하다 해요. 지방전문대 물리치료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를 괴롭히던 애들 중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소수의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초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 공부를 못한다고 비꼬았고 그에 딱가리짓 하는 놈들은 저랑 같은 고등학교에 와서 저를 비꼬았죠. 한 번 병신은 영원한 병신이라면서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초반 학벌로 서로의 격차를 벌리던 시기 저는 자신감을 상실하였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는 소수의 못된 공부 잘하는 놈들이 학벌 자랑하는 거 보면 우라가 치밀었죠. 저를 매일 비꼬았던 그 하수들은 공부도 못해서 쥐잡대 간 주제에 제 학벌을 깔보았죠. 3년제 등신이라고. 매번 자퇴 생각을 하다 과만큼은 먹고 사는 과라고 3년 동안 아둥바둥 버텼습니다. 보건 계열이랍시고 선배들이 공부는 죽어도 안 하고 애들 불러서 뜀뛰고 관둔설명 엎드려 뻗쳐 술 강제로 마시게 하기 이런 거나 하더군요. 부모님께서 어떻게든 기숙사 생활을 하여 버티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제 대학교 생활을 계속해서 망쳤습니다. 공부가 전혀 안 되고 인성 개판이 애들과 계속 생활하니 저도 망가지더군요. 잠깐만요. 피폐해진 정신과 동시에 본격적인 졸업반에 들어가며 국가고시를 취재하니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자 저도 간만에 진지하게 책을 잡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졸업반서는 학점이 괜찮았고 국가고시 성적도 전국 평균의 10점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졸업하고 5개월 동안 병원 물리치료사 알바와 이후 군대를 다녀오게 됩니다. 군대를 전역하니 메로나 사태로 취업을 못하게 되고 집에만 있는 아들 때문에 부모님께서 또 싸우시더군요. 뭐라던 집은 저게 지옥이라서 집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죽자는 생각으로 매일 사람 일이 뒤지더니 그 직장이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모님께서는 싸움의 빈도가 낮아졌으며 집안은 안정세를 찾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엄마랑만 있으면 니네 아빠 무능력자라고 욕하고 또 아빠랑만 있으면 니네 엄마는 비난만 하는 김치녀라고 아파트는 오로지 내 돈이야. 내 돈으로 너희들이 먹고 살고 있는 거야. 알아? 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만의 자금으로 된 게 아니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마땅한 직업이 없으니 항상 자식에게 공부해서 성공해서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성공해라고 매일 말씀하시고 정작 부모님께서도 공부에 그닥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공부 방법은 제대로 배워가지도 못하며 인터넷 통제만 받고 살았던 그때의 제가 불쌍하네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좋고 비싼 핸드폰,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없다고 저보고 거지라고 놀렸던 놈들 지금은 구직중이며 캥거루족으로 살고 있고 저는 물리치료사 벌이로 제가 가지고 싶었던 전자기기 다 사고 배우고 싶었던 만화를 공부하고 싶어 원격대학 완화대학에 편입했습니다. 물론 직장도 계속 다니고요. 돈을 벌다 보니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독립과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제가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못하게 되어도 노가다라도 뛰어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이유가 생기더군요. 너무 길었습니다. 붕어 형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제가 얘기가 약간은 두서웠긴 했습니다. 본인도 알고 계시죠? 피지컬님. 야, 못된 애들 많다, 못된 애들. 쟤네들 조심해야 될 텐데. 누구야? 저 피지컬님 괴롭힌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몸살해야 돼요. 지금 페이스북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소식조 때 놀거나 좀 애들 괴롭힌 사람들 있죠. 자기가 잃어먹었던 거 다 잃어먹고 추방당할 수 있어.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맞잖아요. 평생 고개 숙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자, 피지컬링 대신해서 그 피지컬링 대신한 그 괴롭힌 친구들 잘 들어. 니들 앞으로 앞가림 똑바로 못하면 그냥 미끄러지는 거야. 그냥 쓰레기로 남는 거야. 지금도 쓰레기인데 더한 쓰레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괴물들 쓰레기도 널려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쓰레기들. 공부 자기가 잘하는 거 위치 삼아가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는 게 당연하게 돼 있는
인성 노답인 사람들. 그 사람들 쓰레기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엘리트라 부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 겁니다. 뭐 하나 이제 뭐 하나 걸리면 당신들 끝장이야. 서울대고 나발이고 없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응? 그냥 병신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병신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걸 가지고 지가 뭐 된 거 마냥 사람들 가지고 놀고 그게 무슨 뭐 권력인 거 마냥 휘두르고 나쁜 건지 모르는 거 그게 병신이죠, 여러분. 왜 병신이겠습니까? 어? 왜 병신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가지고 다 털고 나올 수 있는 건데. 맞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못한 사람도 나쁜 짓 한서 가만 놔둡니까? 안, 국민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만, 지금 뭐 미투 나온다고 연예인들 얘기 한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까는 제대로 못하면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끄러지는 거,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장담하건대. 더 심해질 거예요. 저런 사람들 이제 바지 끄랭이 다 끌어내리려고 할 거야, 아마. 뭐하러 저렇게 인성이 하자 있는 사람 쓰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하고, 더 잘하고 실력 좋고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피지컬리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좀 가정 환경이나 여러 이제 어떤 학창기 시절이 사실 평탄하지만은 않았네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학창 시절이 평탄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험난했습니다. 누구든 험난했습니다. 이 학창 시절이. 저도 험난했습니다. 맞습니다, 토요님. 잘 극복했잖아요. 극복했어. 극복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었어요. 성숙한 어린. 보통은 저런 이제 안 좋은 환경에 자란다거나 부모님들이 좀 저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 원망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피지컬님이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그래도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저렇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견제적 능력을 발휘 못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면서 좀 자식인 피지컬님한테 좀 이 밉보이는 짓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컬님은 부모님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보통 잘해주고도 부모님 원망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왜 우리 부모님은 왜 강남권에 안 살고 왜 돈 못 벌어가지고도 왜 이런 데 살고 왜 무시당하고 왜 닌텐도도 안 사줘가지고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어떤 그 나이 또래 친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기 남아있지만. 그런데도 부모님을 원망한다거나 현실을 자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런 환경 때문에 피지컬님이 좀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저런 비슷한 환경에 자랐지만 보니까 피지컬님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실 판단을 빨리 한 것 같아요. 뭐냐하면 어차피 부모님들이 돈벌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기대지 못한다. 저 쓰고이 저 사람 좀 마탱이 간 것 같은데. 아까부터 뭐 CD 깨지고 변홍사 이거 헛소리야. 리플리 증후군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존재를 없애드릴게요. 예.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 예. 로얄 사랑님 어세요? 그 뭐야 있잖아요. 제가 피지컬님한테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게 피지컬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런 환경에 자라면서 내가 부모님한테 기댈 수는 없겠구나. 내가 뭐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님들한테 뭐 대학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에 필요한 돈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모님한테 의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구나. 그럼 내가 빨리 세상에 나와서 돈을 벌어서 내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제 얘기인데 저는 고등학교 이후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용돈을 제가 다시 달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용돈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저도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예,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저런 판단을 했어요. 내가 성인 되더라도 부모님한테 어떻게 내가 의존할 수 없는 환경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고 내가 대학을 가고 내가 벌어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를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마음 품었던 것 같아. 피지컬님도 약간 이런 마음 품었던 것 같아요. 저런 마음 안 품으면 피지컬님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자라오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현실적인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하신 것 같아. 이부터 지울게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말. 저거를 덕담이라고 있어. 근데 있잖아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페이스북 하지 마요. 피지컬님 페이스북 하지 마. SNS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 인생만 살아. 내가 님한테 감히 그냥 뭐 이것저것 조언하자면 그냥 그때 알고 지냈던 내가 학창 시절 때 나를 괴롭히고 있던 사람도 있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세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전마들 길 가다 죽어도 그냥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생각을 해. 결혼을 하건 뭐 사고로 죽건 간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들하고 왜 연락을 하고 지내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장담하건대 피지컬님. 저런 사람들은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님한테 도움 절대 안 돼요. 이건 내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나한테 뭔가 좀 크나큰 상처를 준 사람이 나이 먹어서 날 도와준다? 절대 없습니다. 네, 절대 없어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들거나 해코지 했으면 했지. 왜냐하면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인성이 모난 애들은 안 변해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나무인을 잘하는 사람들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피지컬님이 살아가는데 도움도 안 될 뿐더러 도움은 1도 안 되고요. 오히려 방해만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예 저 사람들은 없는 사람. 나랑 가는 노선이 다른 거야. 같은 학교 나왔다고 뭐 자주 마주치거나 만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학교 나왔던 것 뿐이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피지컬린 또 돈도 많이 모으시고, 그 거지와 놀렸던 애들 그냥 캥거루족이 돼도 뭐 하이에나 족이 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굶어 죽든 그 지 인생인데 지 인생.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피지컬린도 군대 갔다고 성인이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게 되면 내 인생만 신경 써야 돼, 내 인생만. 내 인생만 봐야 돼요. 내 인생만. 어차피 보지도 못할 사람들, 저 사람들. 봐가지고 뭐 하려고. 만나가지고 뭐 할 얘기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 좋을 것 같네. 자, 피지컬리 이렇게 합시다. 일단 본업을 물리치료사를 계속 하시고 남는 시간에 만화 같은 거 연재하는 거 어때요? 만화를 배워가지고 취미 삼아 하는 거. 그러니까 본업을 물리치료사하고 이제 취미 겸 부업으로 만화 그려보고. 오히려 내가 봤을 때 물리치료사에서 겪었던 것들을 만화 스토리를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만화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만화를. 저 만화 그리려면 요즘에는 만화 그리는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에는 저도 만화를 예전에 만화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 때는 지금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저 때는 어땠냐면 저 때는 그냥 순수하게 종이로 그려가지고 왜 자대가지고 자대서 연필로 그린 다음에 밑그림 그린 다음에 그 붓펜 있죠 붓펜 잉크로 된 붓펜 해가지고 줄 긋고 그걸로 입힌 다음에 그 스크린톤이라고 게 있어요 그거 붙여가지고 그거 붙여서 수작업 순수 수작업을 한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 기안84리 작업하실 때 보셨겠지만 큰 모니터 화면 해가지고 그 터치펜으로 그릴 거예요. 맞죠? 포토샵 켜가지고 아마 포토샵 켜가지고 그 터치펜으로 이렇게 색깔 넣고 하실 겁니다. 요즘 날처럼 손으로 그러니까 뭐 종이에다가 그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에 다 웹툰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물리치료사는 하셔야 돼. 해야 됩니다. 뭔가를 온이라면 안 좋아요. 피지컬리.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 왜냐하면 지금 웹툰 상태도 웹툰 쪽도 굉장히 포화 상태 아닙니까? 포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리치료사는 그냥 계속 쭉 하시고 부업이나 아니면 그 취미 삼아 하는 정도로. 우리 취미 삼아 할 때 더 잘 돼요. 왜냐하면 부담이 없거든. 그러니까 취미 삼아 그리게 되면 이게 잘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인데 만약에 이거를 올인식으로 하게 되면 이 일로 돈이 안 나오면 안 돼. 돈이 안 나오면 굶어 죽잖아요. 맞죠?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일정 수익이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보면 웹툰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뭐 기안84나 뭐 박태준님 아니면 그 프리드로 아니면 뭐 뷰티풀 군바리 뭐 호랑이 형이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 상위 0. 몇 프로예요. 상위 0. 몇 프로. 네이버 자체 등단되기도 힘들어. 맞잖아요. 그 아무나 그린다고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다음 그동안 이제 굉장한 아픔들이 많았는데 극복하시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오히려 그게 님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굉장한 밑거름이 될 거야. 웬만큼 힘들어도 안 흔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시고 더 이상은 어떤 그런 좀 마음의 아픔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피지컬님 이렇게 경험담 적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물리치료사 일 계속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그래서 만화 작품할 때도 잘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